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들을 집중 공략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자료 꼭 좀 풀어보시고 2주 전에 드렸던 자료에 약간 오타가 있으니까 수정을 좀 하십시오. 2주 전에 드렸던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법상 내용인데 2주 전에 드렸던 OX 문제 건축법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거기 1페이지에는 건축 절차 체계표가 있었고 뒷면에 바로 건축법 OX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OX 문제 바로 4번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바로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정답은 바로 지워버리세요.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대수선이라는 것은 리모델이라는 것은 대수선, 증축, 개축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 행위를 말한다. 그래 해설은 X 쳐버리고 수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거기다 증축만 더 추가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겠는데 오늘 4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핵심 요약집 4페이지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내용을 보겠는데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이 용어의 정의가 총 21개 규정되어 있는데 이 21개의 용어의 정의 이름이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4페이지 국가계획이 나와 있죠. 이 국가계획에서 체크할 것은 뭐냐? 중앙행정기관이 그따 줄 것이고 가다가 국가의 그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중 그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사항이나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에다 딱 줄 것이고 그 중에 포함된 계획 할 때 포함했다 중요표 포함이지 제해 그러면 틀리겠다. 과거에 한번 제해 이렇게 출제된 바 있는데 틀립니다.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계획 중 바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여러 번 출제된 바 있는데 이 광역 도시계획에서 키포인트 광역 도시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힌트 잡아가지고 광역계획관 이렇게 이 동그라미 친 것을 꼭 체크해서 거기에 광역계획관 그 말했다 포인트 잡아요. 광역계획관이지 시험에서 광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려요. 특별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립니다.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뭐다? 광역계획관. 그 내용을 이따 우리가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도시군계획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 도시군계획에서 알아둘 거 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 할 때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5개
지역이 숨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5개를 하셔야 돼.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에서 만들면 그 계획 이름을 도시계획. 그 다음에 8도 내에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 그래서 도시, 군 계획할 때 도시는 몇 개가 내포됐다고요? 5개. 그래,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할 때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이렇게 딱 여기서 만들면 도시계획,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을 한다. 이때 군도요, 잘 아셔야 될까? 이게 광역시 안에도 있거든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화군,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울산광역시의 울진군, 이렇게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있는데, 이때 군은 광역시 안의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때 군은 그래 8도 있는 군이다, 그 말이. 알겠죠? 그래서 이 말 중요하다. 광역시 안의 군은 여기 광역시 단위로 이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이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안의 군은 제한다, 포함한다, 그럼 틀리겠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게 이제 2가지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해요. 2개로 구분된다. 2개가 무엇이냐,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이름 중에는 바로 이 광역 도시계획은 들어가지 않는다. 바로 기본 체크하고 관리 체크예요.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도시 군 계획, 도시 군 계획, 여기 보셔요. 도시 군 계획, 도시 군 계획. 그때 그 안에 기본이 보이고 관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 도시 군 계획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기본과 관리,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바로 도시 군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가로 구분된다, 이렇게 출제됐는데 틀려요. 2가지를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 이 도시 군 기본계획도 똑같아. 이게 도시 하면 5개 지역, 군 하면 8도 있는 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똑같이 행정구역은 6개가 나온다. 특, 광, 특, 시, 군. 그때 군은 광역시대에 있는 군은 제, 거 하시고, 그래 기본계획은 그런 6개 행정구역이 있다면 개별 도시의 군의 관할구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여기다 체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체크, 종합계획이다, 이 말.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립으로 지침이 되는가?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니까 바로 기본계획의 지침을 수행해서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지침을 내리는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이고 지침을 받는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죠. 이렇게. 그래, 이 내용도 꼭 아셔야 돼.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 내는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라는 것은 이제 금방 그런 특광, 특특, 시, 군의 토지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 할 곳을, 또 정비할 곳을, 그리고 보존할 곳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관리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래,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바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총 6개가 있다. 이 6개가 무엇이냐, 이걸 아주 중요시 해가지고 알아둬야 합니다. 다 아시죠?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인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원 공급의 지존과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병행하는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또는 병행하는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병행하는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6가지를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한다. 이걸 기할 때 용, 기, 사, 지, 이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를 잘 헤아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로 4번 여러 가지 행정계획에 관계가 나 있죠.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계획들과 관련해서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국토라는 공간,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을 약식으로 국토계획부라고 하겠는데, 이 국토라고 하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우리 행정청에서 바로 이 관리를 해나갈 때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국토에 대하여 수립되어지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계획 중 조금 전에 국가계획이란 게 상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또 도후 2개 이상의 기초 자산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수반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도시에 대하여 군에 대하여 수립되는 도시군계획이 있으며,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도 다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 아까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에게 지침을 내려주니까 기본계획도 상위계획이죠.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개별 도시 군에서 각각 하나씩 만듭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하나 만든 거죠. 종합계획으로서. 인천광시가 되면 인천광시도 하나, 그리고 세종특별시도 하나, 제주특별시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각각 시에서도, 그리고 군에서 하나 만들죠. 종합계획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아까 개발과 정비와 보존하여 결정해 나가는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확정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보다 훨씬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광역도시계획 때 광자가 넓은 광자, 지역역자니까 이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느냐? 2 이상. 근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지정하는 것이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하나 수립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각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먼시, 먼군 해서 개별 도시에서 군에서 만드는 기본계획보다는 훨씬 상위 계획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계획, 이 넓은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지면 상위 토지용 계획을 하고,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면 하위 토지 이용 계획이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하 관계를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해 두시고, 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 있는데, 도시군계획도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구분되어진데, 그때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이니까 더 상위계획이고 관리계획은 하위계획이다. 이때 상위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바로 하위계획을 만들 때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들어맞도록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을 법적으로 우선시한다라는 것이 가로 4번의 1번, 2번인데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가로 4번의 1번 중요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2번의 내용으로 갑니다. 도시군관리 내용에서 자, 가로 1번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기 나오죠. 1번 용도적, 2번 용도지구, 3번 용도구역. 작년에는 2번에서 3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그대로 써놨습니다. 뭐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써놓고
용도 지구 자리 가로쳐 놓고 밑에 용도적 자리에다 가로쳐 가지고 야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올바른 거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이런 거면 점수 주는 거죠. 누워서 시군이 묶이죠. 그렇죠? 그래 공법 딱 열자마자 이게 나오는데 얼마나 쉬워요. 작년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올해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좀만 하면 다 합격하십니다. 자, 그래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다 묶어서 써서요.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 이게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세 개 묶어서 토지용 규제. 그때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했는데 이 국토인 토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국토인 토지에다가 1차적으로 바로 땅의 쓰임새인 용자가 쓸 용자거든. 쓰임새를 딱 지정해줘요. 야 이렇게 이용해 라고 지정하게 되는데 그걸 용도지역이라 해요. 그래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이걸 지정할 때 우리가 하나 아니죠. 공익시설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하는데 대도시장 이네들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딱 하잖아요. 그때 용도적은 보세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전 국토가 있다면 야, 이 전 국토를 다시 변형시켜서 이걸 이렇게 변형시켰다. 그래 이 국토를 이용할 때 국토인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죠. 국토를 이용을 함에 있어서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 국토는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를 통해서 다 필지가 나눠져 있죠. 공부했죠. 그런 거. 그때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서 각각의 필지에 대한 사유지가 많죠. 개인 토지 소유. 그렇죠? 국공유도 있지만. 그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내 따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라고 할 때에 얼핏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각자 입장에서 좋을성 싶어도 꼭 그렇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내 땅 옆에 다른 사람이 먼저 딱 와서 돈 많다고 해서 나는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돈 많다고 해서 먼저 와서 연탄 공장을 딱 져가지고 가동시키고 있다. 속 터져버리죠. 오, 나보다 돈 많다고 해서 옆에 있는 땅주는 먼저 와서 유흥지점을 딱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네. 오, 내 땅에다 난 전원주택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전원주택 건축자가 없는데 옆에 있는 또 땅치는 바로 유효물 저장물 처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야 이쪽은 주거용으로 써라. 여기는 상업용으로 써라. 여기는 공장용으로 써라. 여기는 대놓고 개발 못한다 라고 딱딱 나눠서 지정해줘요. 이네들이요. 우리가 그런 권한을 이네들한테 줬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법의 근거로.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의 대기구인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건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힘을 준 거예요. 야, 너네들 그렇게 해서 관리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습니다 해서 이 땅의 쓰임새를 딱딱 정해줘. 야, 여기는 개발 용도로 써도 돼. 도시죠. 여기는 약간 개발도 하는데 보존해. 관리죠. 여기는 좀 보존 세게 해. 농림죠. 여기는 더 세게 보존해. 자연환경 보존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런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될 때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여기 봐봐. 1차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크게 4가지 쓰임새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지정할 때 다 무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랬어? 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랬어? 계획적. 무슨 격으로 이제 그 정도는 알겠죠? 무슨 격으로 할까? 오, 좋았어. 도시군가계. 도시군가로 입안해가지고 결정해서 하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토인 토지가 도, 관, 농자 중 어느 하나로 다 지정되어 있을까? 아직 이런 것 중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을 수 있을까? 지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어. 그런 지역이 아직 우리 얘네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런 땅도 있어요. 그 땅을 용도가, 이런 것으로 용도라죠. 이런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이 있는 반면 아직 네 가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을 안일미해서 우리끼리 미지정지를 한다.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 여러분 이제 실무적으로 다음에 토지 중개를 하게 되면 이런 땅도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오, 토지용계획 확인서. 여기 봐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무슨 용도일까? 이렇게 땅 하나 만났는데 이 땅이 무슨 용도일까? 그거 알고 할 때는 이걸 보면 돼.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그래, 그 인터넷 딱 치면은 토지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걸 보게 되는데 바로 그걸 토지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래.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 통해서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은 뭐다, 용도지역은 뭐다, 용도 이렇게 다 드러나요. 알겠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래 이때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토지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때 이 용도적 지정을 통해서 야 여기는 이런 건축만 건축해라는 건축물로 용도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종류도 제한하고 또 건폐율,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도 각각 따로 적용해서 토지용을 보다 합리화시키자. 토지용을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바로 이 국토를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 행복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이걸 공공복리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복리,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 증진을 하도록 해 나가자. 내 땅,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 용도지역. 알겠죠? 이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 좋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역 군가로 결제하는 지역이다. 이게 중요해요. 찾았나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도시역이다라고 여기다 정했다면 이 도시역 그대로 놔놓고 위에다 농림지역이다라고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 농림지역이다라고 정해놨는데 그 위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관리역도 바로 세 가지로 이렇게 세분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있는 것은 보전관리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것은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니까 생산관리죠. 도시역 근교로 바로 곧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니까 계획관리. 이렇게 알죠? 이때 보전관리지역에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해 나가는 지역이 뭐냐 그러면 용도적입니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게 용도적 뜻이에요. 알겠죠? 용도적 뜻을 잘 헤아려 두시기 바랄 것. 자, 그래 용도적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좀 읽어두시고 이때 용도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는 바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셔봐. 오, 여기 보니까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역이 있는데 도시역을 들여다보니까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가 일부 아주 멋있는 미관이 아주 화려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 미관이라고 경관이에요. 빼앗는 경관. 그래 오랫동안 나무들이 잘 자랐고 그런 것들이 있어. 이거 개발을 허용해가지고 싹 망가뜨리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겠다. 이거 수십 년, 수백 년 걸린데 이런 거 하려면. 그래서 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형성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필요가 있다. 관리해서. 그럴 때는 여기다 조그만하게 바로 이 땅은 함부로 개발 못한다. 미안하지만 그 쓰임새를 조그만하게 지정해서 규제버려. 이걸 용도지구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용도지구. 그런 장소에다 친 것이 경관지구거든. 뭐라고?
경관축을 이런 경관축을 용도축을 하는 것입니다. 용도축. 그리고 자 이런 용도적 지점만으로는 이 건축물 높이를 제대로 규제할 수가 없어. 공항 근처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는 또 아무튼 비행기 이착륙할 때 그게 비행기가 좀 이착륙할 때 지장을 갖게 되면 안 되니까 야 여기는 높이를 좀 이 정도만 해라라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때 고도주를 딱 정하는 거 고도주. 그래서 높이 함부로 건물 같은 거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도주. 그리고 여기 도시역의 일부인 땅 주거적, 상업적, 뭐 공업적, 녹적 이렇게 세 분에 또 정하는데 이 녹적은 보존을 하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황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 그래서 그 마을을 취락이라는데 그 취락 정비사업을 국가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서 해야겠어. 규제 좀 풀고. 그래서 이때는 취락주구다라고 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취락주구. 자연 취락주구다라고. 그래 이렇게 취락주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도주라고 그래요. 용도주. 또 여기 자연환경 보존적이든 관리적이든 농림적이든 그 불황이 있다면 역시 여기다 취락주구다라고 다 지정할 수 있죠. 취락주. 취락주는 녹관, 농자 이런 데도 정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이런 데 개발 못하잖아 함부로. 이런 데 보존성이 세가지고 개발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여기 자연환경 보존적에 뼈난 폭포가 하나 갑작스럽게 드러났어요. 산속에서. 그러면 그거 어때?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관광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 그 폭포 근처에다가 관광 호텔도 지고 휴양시설도 개발해가지고 애국 관광객들 오면은 거기 가서 풀어가지고 한 달 동안 쉬게 하면 달러 몽땅 쓰고 갈 거 아닙니까? 관광 수익이 최고인 거예요. 굴뚝 없는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모셔다가 한 달 동안 휴양하고 가세요. 그러려면 그만한 시설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연환경 보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땅이거든. 보존해라 했어. 그런데 여기다가 바로 관광 호텔 같은 거, 휴양시설 같은 거 바로 개발해도 돼라고 개발 진흥구역을 지정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관광형 개발 지구를 지정해 버리면은 그 지구는 뭐야? 개발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 뭐라 한다고? 용도지구. 뭐라 한다? 용도지구라고 그래. 그래 보시다시피 용도지구란 용도 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중첩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좋아. 그거 아셔야 돼.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중복 지정해서 뭐 하는 거냐? 그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 용도죠. 이 자연환경 보존적 그 상태에서는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정해 줌으로써 이 지구를 지정해 줌으로써 용도적을 지정해 줌으로써 이 용도적의 기능을 더 증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중복, 중첩 지정해서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뭐 한다고? 증진. 어떻게 해서 증진했냐?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아까 이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여기가 주거지이다 그러면 개발 용도지역인데 그 장소의 여러 가지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건폐율, 용적 이런 높이를 그런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이것은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합니까? 강화하기 위해서 정할까요? 아니. 경관지구 이것은 여기가 주거지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이 있다면 그때 경관지구를 정하게 되면 그 용도적인 제한을 강화하는 계획이 될까? 완화하는 계획이 될까? 다시 한번. 여기 경관 보호하고 형성하고 관리해 나가려면 여기 개발하지 못해. 그래서 경관지구다라고 정했어. 근데 그게 원래 용도적은 주거적이었어. 그러면 이 용도적인 경관지구는 이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까? 완화 적용해 주기 위해서 정한 겁니까? 오케이. 강화. 이렇게 일정한 용도지구는 그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적용을 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관광휴양 개발 징후가 증대했다면 이 개발 징후는 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까?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정한 겁니까? 오, 좋아. 그래서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위에 중첩 지정해서 그 용도 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것이 무엇이다고요? 용도 지구다. 작년에 그게 함께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지구의 지정이 2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로 또 3차적 목적을 가지고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용도 구역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용도 구역. 그래,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용도 구역. 네? 개수가 몇 개 있을까? 용도주가 9개 있고, 용도주가 9개 있고, 용도 구역은 개수가 몇 개 있을까? 아까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용도 구역은 몇 개 있을까? 좋았어. 맞아. 맞았어. 5개. 그러니까 5개. 맞았어요. 야, 대단하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그래. 자, 개, 시, 수, 도, 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 구역이라고 4가지, 5가지. 알겠죠? 5개를 용도 구역이라 한다. 이거 먼저 이해하시고 그것다 써버려. 용도 몇 개 있다고요? 5개. 그래, 개가 뭐예요? 개가 오케이. 개발 제한. 시는 그렇습니다. 시가 정, 수는 그렇습니다. 수산량 보호구역. 도는 도시장 공구역. 그 다음에 입은 입지규제 최소 이렇게 5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이제 용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주가 지정이 되어 있을지라도 도저히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그 위에다가 중첩해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용도구역이다. 근데 이 도시 지역이 있는데 도시적 예각지대, 지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색 지역인데 이 지역 이렇게 개발해서 계속 뻗어가 버리면 도시가 물질상 확산될 우려가 있어.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야, 미안하지만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도시적 예각지대를 원점 딱 막아놔요. 야, 여기 개발 잘한다 해서 그린 배트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용도적 이제 힘 못 쓰는 거예요. 바로 힘 못 쓰고 일단 이거 군 조직하고 똑같아. 여기 봐봐. 군 조직하고. 그래, 여기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용도적 아까 몇 차? 용도적. 몇 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1차. 용도 지구는 몇 차? 2차. 용도는 몇 차? 3차. 이렇게 3차. 이거. 자, 그러면 봐봐요. 이 1차, 2차, 3차가 있다 그때 이걸 군조직으로 말하면 군은 별을 가지고 바로 다스대로 하고 있죠. 별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3스타가 더 세죠? 2스타보다 1스타 알죠? 그때 이게 1이 뭐라고? 1이 여기 3가지 중에서 1이 오케이. 용도지역. 2가 뭐다고? 용도지구. 3이 뭐다고? 용도구.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 원스타가 있고 투스타가 있어. 이 땅에, 이 토지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동시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합법적일까?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합법적? 3가지 다 들어왔네. 지역, 지구, 구역이 다 있어. 구역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구역, 용도구역. 쓰리스타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다시 이 토지에 용도적도 있고 용도지구도 있고 용도구역이 있어. 3가지 다 있어.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오, 좋아. 그래서 용도구역은 여기 이 용도적이 있던 용도지구가 지정됐던 그것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해서 바로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용도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 봅시다. 여기 봐봐요. 여기 바로 2학년 넣고 여기 봐봐요. 투스타 넣고 원스타하고 여기 봐봐. 이 토지에 원스타인 용도적이 있고 3스타인 용도구역이 존재해. 투스타는 없고 그러면 역시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해야 될까? 그래, 용도구역. 알겠죠? 그래, 용도구역은 용도적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고자 제한 구역이니까. 근데 만약 이 장소에 이렇게 스리타가 없어졌어. 해제됐다든가 아예 없었어. 그러면 여기 이 땅은 원스타인 용도적하고 투스타인 용도지구만 지정되어 있다면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될까?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적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투스타가 사라졌어. 원스타도 없어. 해제했다든가 애당초 지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원스타인 용도적만 있다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용도적. 이해되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용 건축물 용도 그 건폐용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여 또는 완화 적용해서 나가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용도는 몇 가지 했다고요? 5가지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가로 2번 기반시설이 나있죠. 공공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도시군계시설 이렇게 시설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올해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에서 꼭 한 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므로 기반시설을 여러분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이 약 5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개수가 그것들 성질이 같은 것들을 찾아서 7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게 7대 대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다 묶어서 시설 하죠. 그래, 거기 보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 다음에 그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그 방제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내지로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한다. 이렇게 기반시설 뜻이니까 이걸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은 여기 환경기초시설은 5개가 있다. 이거 5개를 달달달 외울 거. 알겠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달달달. 그 다음에 여기 방제시설에 해당한 거 하고 바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 것을 좀 비교해서 알아둘 거. 여기 방제시설은 재예방을 하자는 시설인데 거기는 하천이 있죠. 그런데 여기 환경기초시설은 뭐가 있다고? 하, 수, 도. 이것부터 먼저 딱 구분해서 짝짓기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천은 여름에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그 물이 넘쳐들지 못하도록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하천이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시설이죠. 근데 하수도를 위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런 것들이 뭐냐? 하수도가 있고 물을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 데다 버리면 환경오염이 심하죠. 수질오염이. 그래서 하수도에다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폐차장에다 갖다 버리고 폐차장. 그리고 나머지 물질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빗물이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동시에 내려가면 강으로 바다로 가서 쓰레기 몽땅 갖다 버려서 오염시키니까 일단 그 쓰레기 뜸이 일단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거르고 쓸만한 물을 우리가 다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기시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렇게 5개를 달달달 하시라고 했죠. 달달달. 그 다음에 이 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지 않는 시설로서 하천 일단 물을 가다 놓자. 여름에 저수지.
웅덩이 크게 파서 물을 가다 놓자. 유수지. 이런 것들이 다 뭐다고요? 방제시설. 그리고 뭐 방주설비, 사방설비 이런 거 다 역시 그 방자 보이니까 그것들은 다 방시다 암기하시고. 이 보건위생설정도 또 알아두셔야 돼. 보건위생설은 작년에 대포 개수가 엄청 많았는데 3개로 그냥 팍 줄여놨어. 너무 공부하기 좋게요. 그렇죠? 3개밖에 안 돼. 보건위생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이용을 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어요. 이 시설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 종합의료시설이. 그리고 이 세상 뜰 때 막 여기저기서 떠버리면 전염병 확산해서 생존자의 보건시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장사실에서 돌아가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 소 이런 것도 이 세상 뜨게 할 때 막 여기저기서 뜨게 하면 전염병 확산됩니다. 그래서 도축장 있는 거예요. 도축장. 이 3가지 모두 다 보건위생시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3개밖에 안 되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교통시설을 보면은 교통시설, 도로, 절도, 공항, 항만, 주차장 있죠? 자동차 정류장 있죠? 그리고 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분께서 잘 좀 받으시고, 특히 여기 자동차 정류장 있잖아요. 자동차 정류장은 3분이 돼요. 3분. 이름을 쪼갠단 말이에요. 자동차 정류장을 3분 하면 뭐가 있을까? 자동차 정류장은 3분 하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생각나는가요? 자동차 정류장으로는 이게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정류장은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그렇죠. 그 다음에 화물 터미널, 그 다음에 차를 운행 마치고 기사님들이 댁에 들어갈 때 차 받쳐놓고 다시 아침에 다시 빼갑니다. 그걸 차고지라고 그래. 그래, 여러 버스 회사에서 함께 쓰게 되는 공동 차고지. 시내버스 차고지가 공용 차고지. 그 다음에 그 화물 기사님들 저 지방에서 저 서울까지 새벽에 물건 실어날립니다. 주무셔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차 받치고 쉬었다가 올라가시라고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있어요. 그리고 대전 버스터미널 가보면 크게 써놨어. 복합 환승센터 이렇게. 그런 것들 복합 환승센터. 이게 뭐라고요? 자동차 정류장. 알겠죠? 이 자동차 정류장에는 이거 들어가나 봐봐. 주차장. 주차장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거 써놓고 야 자동차 정류장 아닌 거 찾아라.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거 알겠죠? 또 이것도 아니에요. 교통광장도 자동차 정류장 아닙니다. 교통광장도 아니다. 이것은 광장 일종이에요. 광장. 알겠죠? 광장이지 자동차 정류장 아니다. 이 정도는 좀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기반설에서는 이 정도를 먼저 딱 깨뜨리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 유통 공업설에 보면 공동구가 있어. 공동구. 뭐가 있다고요? 공동구. 공동구는 기반설이요 유통공업설이다.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통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특히 이번에 그 자동 차량 검사 및 면허설이 용어가 새롭게 생겼으니까 그것 좀 한번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광역시설, 공동구를 잘 체크하면 되겠죠. 공공시설은 도로, 수도, 도로, 공원, 철도, 공공용시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시설인 도로, 철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을 위한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광역 시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구는 반드시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가? 지하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5번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난 거냐? 도시군관리. 그 말 중에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그래 이제 금방 우리가 여기 보세요. 기반시설 어마어마하게 봤죠? 이제 금방 기반시설이 어마어마 많았는데 뭐 도로면 도로 이것들을 이렇게 도로면 도로를 여기다 설치하려고 한다. 광장을 여기다 설치하려고 한다. 공원을 여기다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 막해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어. 계획적. 그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래 도로 설치를 한 도시군관리를 만들어요. 그 시설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계획적으로 미리 만들죠. 입안해. 입안할 때 기초사하고 좀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에서 입안하고 협의,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시 심의 거쳐가지고 자 도로 설치할 땅이다라고 결정하죠. 이렇게. 그래 이런 기반시설 중 이런 절차 거쳐서 도시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알죠? 자,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로서 확정되면 이 안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권 박탈당할까? 박탈당한 건 아닐까? 박탈당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그러면 그냥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서 묶였을 뿐이지 소유권까지 박탈한 거 아니다. 다만 다음에 이 시설인 도로를 설치한다, 광장을 설치한다, 공원을 설치할 때는 그 시행자가 등장해서 수용을 할 수도 있다.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수용.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땅들 대부분 아직 개발되지 않는 전답이 많이 포함돼요. 전답, 임야 같은 거, 잡종지 같은 거. 그런데 여기에 만약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 그럴 때 이 지목인 대인 토지라도 여기다 건축물 건축 좀 합시다라고 허가시하면 허가 내지 말라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허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전답 임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결정 고시할 당시에 그 모양대로 그냥 농작물 경작, 다양성물 재배 또 나무 심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다 건축물 건축은 못하니까 바로 여러 가지 재산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부지를 도시군계획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돼가지고 땅값, 집값 만약 집이 있다면 이런 걸 보상 처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뜻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또는 개량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시설을. 무엇을? 도시군계획 시설. 거기다 체크 6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이라고? 그래. 그게 중요해. 도시군계획설이 기반시설을 이렇게 나와서 들겠어.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설.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죠? 도시군계획 사업은 무엇을 시행하는 사업이냐? 도시군관리계획. 여기 보시봐. 이제 금방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랬어. 이것도 결국 이걸로 결정해서 진행하죠. 그리고 여기요. 아까 여기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런 거 있다고 그랬어. 그중에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진행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무슨 계획을 시행하게 하는 사업이냐? 도시군관리계획. 이 세 가지 사업을 약자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3개 있다. 그 3개 모두 다 이 법에서 다 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까?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까? 오, 좋았어. 그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다른 법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지구환경 정비법. 이렇게 알겠죠? 자,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서 세 가지 사업을 꼭 알아주십시오. 이걸 작년에, 재작년에 함정해 나왔어요. 도시군계획사업을 다 찾아라. 이 박스 이대로 해놓고. 다 찾아봐야 하는데 3개 해놓은 게 답이었어요. 3개 다 찾은 게. 알겠죠? 3개 다. 그래, 알아두시고, 법의 위치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로 3번. 작년에는 가로 3번을 그대로 냈어. 말 한마디 안 바꿔. 어떻게 하느냐? 지구 단위 것만 딱 가로쳐 놓고 바로 야 이게 뭐야?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 그냥 답은 뭐였겠어? 오 맞았어. 지구 단위기 답이었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 이런 건 점수 주는 거죠. 점수 주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가 해서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그 말 중에. 어디다 수립한다고요? 그래. 그거에다 중요표 해놔요. 자, 그래 이렇게 조금 전에 했잖아요. 봐봐.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적.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아시죠?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적 하면 도시가 어디라고 했어? 도시. 어디? 도시, 군 계획할 때 도시는 어디로 말한다? 5개. 몇 개? 5개. 특별시, 그렇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제도시. 이게 떠올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기 봐봐요. 도시, 군 계획할 때, 여기 봐봐. 도시 점 찍고 군 계획할 때 도시는 몇 개가 내포되어 있다고? 5개. 거기에서 만들면 이름을 뭐라 한다고? 도시계. 알겠죠? 5개가 뭐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이해되죠? 이게 숨어있는 말이에요. 도시란 말 속에는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군은 어디에 있는 군이라고 했어요? 광역시에 있는 군이라고 했어요? 팔도에 있는 군이라고 그랬어요? 오, 좋아. 팔도. 여기 광역시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알겠죠? 인천광역시, 용진군, 광화군 여기 속에 포함됐으니까 이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죠? 자, 이게 바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이 되는 거예요. 응? 이해됐죠? 여기 봐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다. 그 중에 서울특별시 하나를 들어볼까? 이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이니까 서울특별시 땅덩어리가 오직 커요. 이 장소에 대하여 바로 여기 봐봐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짠다. 여기 보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을 짠다. 그때에는 이 한 개의 지구 단위 짤 때에는 이거 무조건 짤까? 그 짜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짤까? 이유가 있을 때. 이걸 짜기 위해서 미리 그 장소를 정해요. 그 장소를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지구 단위 계획구라고. 뭐라고 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구야.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짜지 않아요. 알겠죠? 이 지구 단위 계획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구 시아들은 이 서울특별시 땅덩어리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덜커덕 지구 단위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이다라고 이 구역을 하나 지정할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알겠죠? 여기 봐봐. 지금 세종시도 건설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가 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통째로 하나 정할 일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 산도 있고 무엇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행정구역 안에는 이 세종특별자치도 가서 보면은 바로 영기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옛날에 어마어마한 땅덩이 커요. 영기군의 옛날 지금은 세종특별시 편입시켰습니다만은 과거에 영기군 땅도 다 지금 세종특별자치인데 저 산속도 엄청 많아. 세종특별시라는 땅덩어리. 거기까지 다 개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딱 블록을 지정해서 야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다라고 지정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이 지구단위를 하나 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지구단위계라는 것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전부에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다가 먼저 이게 지정되고 수립하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어디에서만? 일부.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 일부에다 중요표해놔요. 일부란 말 대신에 뭐가 나면 틀릴까? 오, 좋았어. 대단해. 여러분 이제 출전 다 됐네. 이렇게. 이 자리에 무조건 전부 또는 일부 그래도 틀리고 일부 난일부로 전부가 나와 틀려요. 지구단위기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 그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다. 이게 핵심이다. 일부에 대해 이렇게 수립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지정될 때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래, 수립하는 이유는 여기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 개발하고 정부에서 조성하고자. 그래서 그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고 토지 용어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기능도 증식시키고 미관도 확보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하겠다라고 할 때에 지구단위를 만든 거죠. 우리가 지구단위를 이제 공부했으니까 아실걸. 여기 봐봐. 지구단위를 만들 때는 이 지구단위 계획이 정됐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지구단위 계획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개는 꼭 포함해서 고시하게 되죠. 둘. 여기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은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규모는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거 반드시 정해서 고시하게 돼요. 그리고 각각의 그 블록 안에 들어설 바로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다세대, 여기는 초, 중, 고 이렇게 들어갈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딱딱 용도를 정해서 제한해버립니다. 알겠나요? 건축물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 용률도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제한해버리고 높이도 얼마다라고 체관도 제한을 정확하게 반드시 포함해서 고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필수 포함령이라고 했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한번 이 지구단위에 하여 개발 정비가 되면 어때? 모양새끼 탄생되겠죠. 그래서 미관도 개선하고 그 장소의 토지 기능도 시키고 그리고 양원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 지구단위이다. 최종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시군가로 결정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광역 도시계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광역 계획권과 광역 도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